시작하겠습니다. 네. 협착증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진짜 많이 방문하고 계신데 양방 시술이나 시술 이후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양방 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서 도침 치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협착증 환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협착증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 한의원 환자분들 보면 증상 처음에 우리가 데스크에서 말씀하실 때 오래 걷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노화도 있고 아니면 너무 과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고 척추가 그런 원인들 때문에 늙어갑니다. 그 퇴행을 겪는 거죠. 그렇게 퇴행이 되다 보면은 얘네가 그거를 버티려고 척추 주변에 있는 인대라던가 아니면 척추 뒤쪽에 이 레고가 끼워지는 것 같은 후관절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두꺼워지거든요. 근데 우리 척추라는 거는 그 안에 척추 신경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신경들 주변에도 인대들이 다 있거든요. 황색 인대라던가 아니면은 후관절 인대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척추 가운데 신경 혹은 이제 가지처럼 나오는 신경들을 누르게 되죠. 신경이 주행하면서 주변에 혈관도 있으니까 혈관도 누르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압박을 받으면 먼저 허리 통증이 생길 수도 있죠. 허리 통증이 생기거나 그 주변으로 나오는 가지 신경이나 혈관을 누르게 되면은 다리 저림도 있을 수도 있고요. 다리 시림도 있을 수도 있고 남해살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은 신경과 혈관을 크게 누르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져서 못 걷고 우리는 그런 증상들을 간헐적 파행이라고 해요. 협착증은 우리 몸의 노화로 인해서 인대나 조직들의 두꺼워짐으로 신경이나 혈관을 누르게 되고 눌러진 압박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협착증 혹은 협착 증상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환자분들이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오는 시술이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이런 시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에는 후궁절제술 아니면 척추유합술 이런 시술과 수술들이 대표적이에요. 일단은 시술부터 보자면은 그 세 가지 시술은 목표가 전부 동일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얼만큼 정확하게 신경 위치에 뿌려 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경이 스테로이드 작용에 의해서 안 아파질 수는 있죠. 당장은 안 아픈데 문제는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다시 아프다는 겁니다.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협착증의 본질은 몸속에서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몸속의 조직들이 비후화되면서 척추 공간을 좁아지게 하고 그리고 그 두꺼워진 조직들이 뼈를 잡아당기면서 척추의 유연성을 잃게 만들고 그러면서 골막을 잡아당기고 골막에 있는 통각세포들이 통증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에 협착증을 잘 관리하고 회복을 하고 치료를 하려면 그런 유착 조직들, 협착 조직들을 치료를 해야 합니다. 도침 치료를 통해서 해당 유착과 협착들을 제거를 하게 돼요.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도침 치료를 계속 찾는 이유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가장 내 몸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느냐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도침 치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협착이 잘 일어나는 부위는 이 위쪽 뼈와 아래쪽 뼈를 이어주는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안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은 가운데 척추신경을 뒤쪽에서 누르고 있는 황색 인대랑도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협착증 치료에서 제1번 타겟으로 하는 부분은 이 4번, 5번과 5번, 6번 후관절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위쪽에 극상인대라거나 극돌기 사이에 있는 극간인대도 치료를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수간공이에요. 우리가 이 가운데 황색인대의 비우나 후관절의 비우로 인해서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기도 하지만 이 척추신경이 나오는 가지들 그 사이를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추간공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후관절의 비우나 주변 인대 조직들의 비우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유난히 한쪽 다리로 저림이 나타난다든지 시림이 나타난다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 후관절을 우리가 랜드마크로 삼고 주변 골련을 따라서 도침 치료로 제거를 해서 추간공의 신경의 압박까지 해소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후관절이나 특히 추간공의 이 유착을 제거를 할 때는 한의사마다 도침 숙련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더 숙련도 있는 도침 치료의 능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치료하시는 거 보면 초음파를 보시면서 도침 치료를 하시던데 네.
그냥 도침 치료를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척추도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집도 건수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치료를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후관절이라던가 후관공으로 접근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우리가 도침이 들어가서 안쪽에서 확인을 하거나 위치가 다르다고 생각되면은 다시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아주 건장한 환자분들은 괜찮은데 결국에는 협착증 환자분들은 척추에 퇴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곳에는 혈류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침이 후관절과 추간공을 찾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우리 몸에서는 그걸 회복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후관절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초음파를 확인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후관절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100%에 가깝게 한 번에 도침 치료를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추간공의 협착을 치료를 하는 거는 이 후관절의 협착을 치료하는 것보다 높은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추간공 뒤쪽에는 바로 우리 가지신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숙련도가 높지 못한 상황에서 도침 치료를 긴 도침으로 시행을 하게 됐을 때는 간혹 이 신경을 도침으로 건드릴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는 초음파가 없이 도침 치료를 시행을 할 때도 직접적으로 추간공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침을 통해서 후관절을 먼저 터치를 하고 후관절에서 안전하게 골련을 따라서 약하게 안전하게 추간공을 박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후관절을 결국에는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 후관절을 랜드마크로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도침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초음파를 통해서 이 후관절의 위치를 찾고 후관절에 직접 도침이 닿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간공으로 도침 치료를 하게 되면 보다 정밀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침 치료를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침 치료 자체가 원래 숙련도가 굉장히 필요한 시술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환자분들에게 안전하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초음파 도침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진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도침 치료 말고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할 만한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환자분들이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치료하고 나면 집에서 뭐 해야 되냐? 얼마나 걸어야 되냐? 한 2만 보 걸어도 괜찮냐? 아니면 1시간 걸어도 괜찮냐? 자전거 타도 괜찮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크게 티칭하는 건 없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안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제가 티칭을 해드려도 환자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는 저는 0.1만큼 하라고 했는데 환자분들은 10만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악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와중에도 제가 정말 추천하는 것은 복근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척추가 퇴행이 일어나는 데는 이 복근의 약화가 정말 큰 비율을 차지를 하거든요. 우리 뒤쪽에는 척추 기립근이 잡아주고 있지만 앞쪽에는 우리 내장기관과 복근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근이 앞쪽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척추가 앞쪽으로 너무 쏠려버리거나 너무 뒤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척추가 적당히 가져야 할 만곡이 너무 심해지거나 너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력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고스란히 척추로 이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척추의 퇴행이 더 빨라지고 노화의 산물인 퇴행의 산물인 협착증은 더 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복근 운동을 제일 추천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보통 복근 운동 하면은 이렇게 다리 걸고 상체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그 운동을 생각을 하잖아요. 윗몸 일으키기. 근데 윗몸 일으키기에서 다리를 고정하고 윗몸을 일으키게 되면은 척추가 부서져 버립니다. 척추에 가해진 압력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운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 몸을 눕혀서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레그레이즈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허리 부하를 가장 줄이면서도 복부의 근육 강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누워서 사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했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무릎을 굽힌 상태로 들었다 내렸다 해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근력이 되시는데 협착증이 있다 그런 환자분들께서는 우리가 행잉 레그레이즈라고 해서 철봉이나 보호 장비에 매달려서 공중에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잉 레그레이즈까지 하시게 되면은 이 복근이 충분히 강화가 되면서 척추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복근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협착증의 진행도 점점 늦춰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운동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근육이 부족하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음. 오늘부터라도 복근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하십시오. 젊을 때부터 열심히 하시면 척추의 퇴행을 잘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20살 이후로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항상 관리의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협착증 환자분들께 이것만큼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협착증은 노화의 산물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게 완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완치라고 하면 우리가 20대, 30대의 허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완치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시림, 남의살 같은 감각, 그리고 간헐적 파행, 이런 증상들이 없어진 상태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상태가 협착증의 완치의 영역이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몸속에 퇴행이 일어나면서 인대나 몸속의 구조물, 후관절들이 유착되고 비유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도침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유착 정도도 다르고 회복 속도도 다르고 비유된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회복되는 속도라던가 치료되는 속도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치료를 해나간다는 것이 중요하고, 도침 치료가 가장 최선의 치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침 치료를 하게 되면서 협착증의 증상을 차근차근 없애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협착증의 증상을 도침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없애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늙는 것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향후에 운동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짧은 간격은 아니더라도 좀 적당한 긴 간격을 두고 도침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다든지 하는 지속적인 관리가 치료한 병증이다. 그래서 한 번에 나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계속 치료해 나가고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되는 병증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치료를 하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더 나은 삶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네. 새해 첫날인데 고생하셨어요. 즉흥적으로 좀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게 됐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이 협착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청룡의 해니까 환자분들이 기운을 잘 받으셔서 협착증뿐만 아니고 다른 증상들도 운동과 적합한 치료로 잘 관리를 하셔서 건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